28일 오후 10시 악명 높은 북런던 더비를 앞두고 토트넘과 아스널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리그 4위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입니다. 두 경기를 더 치른 빌라의 승점은 66점, 5위 토트넘은 60점입니다. 아스널에 패하는 순간 승점 차는 9점으로 벌어지면서 사실상 리그 4위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아스널은 승점 77점으로 리그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스널보다 한 경기를 적게 한 2위 리버풀은 74점, 두 경기를 덜 치른 3위 맨시티는 73점입니다. 맨시티가 두 경기를 모두 잡으면 1위가 다시 바뀌게 됩니다.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토트넘과 아스널은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것입니다. 뒤로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경기 종료 이슬이 울리는 순간 어느 팀은 그라운드에 쓰러져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 경기의 심판이 결정되었습니다. 사무국의 발표 이후 두 팀이 모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램프시가 세계 소식과 일본의 행태 등을 전하는 시사 채널 뉴스브릿지를 개설했습니다. 프램프시에서 전하지 않는 소식들도 많이 전하고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구독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4일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은 주말에 열리는 토트넘과의 아스널전의 심판진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즌 아스널 경기의 4차례에 토트넘 경기에 3차례 배정되었던 마이클 올리버 주심이 휘슬을 잡게 되었습니다. 올리버 주심으로 발표되자마자 토트넘과 아스널 팬들은 경악을 했습니다. 중요한 경기인데 또 올리버 주심이 편파 판정을 할 것이라고 우려한 것입니다. 올리버 심판은 간혹 나오는 오심이 게임 판도를 바꿀 정도로 큰 오심인 경우가 꽤 많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토트넘과 아스널도 크게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특히 토트넘 팬들은 이번 시즌 올리버 심판 때문에 시즌을 망쳤다라고 주장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토트넘은 지난해 11월 로메로와 우도지가 퇴장당해서 9명이 싸운 첼시전의 주심이 바로 올리버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리그 1위로 잘 나가던 토트넘은 1대4 대패를 하면서 우승 경쟁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경기 전까지 8승 2무로 10경기 연속 무패 가도를 달리다가 첫 패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2명의 퇴장 외에 미키 판더벤과 제임스 매디슨이 부상당했습니다. 손흥민도 골이 취소되는 등 토트넘에게 시즌 내내 회복이 어려운 치명타를 입힌 경기였습니다. 아스널도 올리버 주심에게 기억하기 싫은 불편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10월 맨시티전에서 옐로카드가 있는 마테오 코바시치가 거친 태클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경고를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스널은 맨시티의 선수를 퇴장시키면 안 된다는 속내로 위험했던 거친 태클을 노골적으로 모른 척했다며 크게 분노했던 사건입니다. 최근 마이클 올리버 심판은 노팅엄 클럽의 성명에 언급되면서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노팅엄의 극단적인 심판 비난에서 올리버 심판이 아주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판으로 소개된 것입니다. 과거 올리버 심판은 나는 뉴캐슬 팬이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실제 과거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열린 뉴캐슬과 맨유와의 리그 경기에서 뉴캐슬 유니폼을 입고 뜨겁게 응원하던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지난 시즌 뉴캐슬이 카라바오컵 결승에 진출하자 직접 웸블리로 날아가서 미친듯이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올리버는 뉴캐슬이 위치한 지역의 노선벌랜드 출신이기 때문에 오래된 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버 심판은 나는 뉴캐슬전 심판은 보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불공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혀왔습니다. 노팅엄이 올리버 심판을 공정한 심판으로 부추긴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프리미어리그를 뒤흔든 충격적인 사건은 강등 후보인 노팅엄 포레스트가 프리미어리그의 심판들은 편파 판정을 하는 썩어빠진 놈들이다. 절대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발표한 성명입니다. 노팅엄은 경기 시작 전부터 동일하게 강등 후보인 루턴타운의 페닌 스튜어트 애트웰이 VAR 심판으로 배정된 것은 옳지 않다라고 심판기구에 항의해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에버턴과의 경기에서 당연히 확인해야 하는 에버턴의 반칙을 3번이나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버턴의 애슐리 영이 전반 25분, 43분, 후반 54분에 레드카드를 받을 반칙을 했는데도 그냥 모른 척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루턴타운 팬인 심판이 의도적으로 노팅엄을 강등시키기 위해 불공정한 심판 판정을 노골적으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팅엄의 이 성명 게시물은 5천만 번 이상 조회되면서 프리미어리그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실제 이번 시즌 노팅엄이 항의를 할 만한 판정이 그동안 쌓여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증거도 없이 애트웰 심판이 루턴타운을 위해 노팅엄을 강등시키기 위해 수작을 부렸다라는 노골적인 비난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클럽과 팬들은 이런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판정이 노팅엄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근본적으로 프리미어리그의 심판들이 모두 오락가락하고 능력도 없고 편파 판정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노팅엄의 극단적인 성명을 비판하면서 리그의 심판을 모두 돌려가기로 비난하는 것입니다.
유럽 리그 중에 유독 프리미어리그의 심판들이 불공정하고 황당한 판정을 많이 하면서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어제는 유로 2024 심판진이 발표되었는데 너희들도 프리미어리그의 황당한 판정 맛을 보아라라는 글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앤서니 테일러와 마이클 올리버가 주심으로 에트웰과 쿠트는 VAR 심판으로 합류하기도 했습니다. 토트넘과 아스널전 심판으로 확정된 마이클 올리버도 문제이지만 테일러는 악명이 높습니다. 한국과 가나의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경기 막바지 한국 측 코너킥을 주지 않고 종료 휘슬을 분 것으로 국내 축구 팬들에게도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항의하던 벤투 감독에게는 바로 레드카드를 꺼낸 테일러입니다. 최근 노팅엄전에서 크게 비난을 받은 에트웰까지 VAR 심판을 맡으면서 영국 팬들은 유로 2024는 심판 때문에 망쳤다. 경기보다 심판의 오락가락 판정을 보는 재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심판의 오심이 계속 문제가 되면서 최근 프리미어리그 사무국과 클럽들도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4월 11일 프리미어리그 주주총회에서 모든 EPL 클럽들은 다음 시즌부터 반자동 오프사이드 판독 기술 도입에 만장일치로 동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술은 경기장 지붕 아래에 설치된 12개의 추적 카메라로 모든 선수의 움직임과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오프사이드 여부를 정확히 판정합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처음 도입된 반자동 오프사이드 기술은 개막전부터 3분 만에 오심을 잡아내면서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올해 1월에 펼쳐진 아시안컵과 챔스리그에서도 적용하였으며 유럽리그 중에는 세리에 리그가 가장 먼저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는 세계 최고의 리그임에도 거의 유일하게 선을 그어 판단해서 판정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VAR 심판과 주심 간의 오심과 관련된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카메라가 선수들의 팔다리를 추적해서 인공지능으로 공을 차는 순간 오프사이드 여부를 즉각 확인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심판 판정에 민감할 정도로 모든 경기가 중요합니다. 최근 아스널 팬들은 불쌍한 토트넘을 위해서 기도해라는 유행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첼시전 이후 기세가 한껏 오른 상황입니다. 아스널 팬들은 이번 시즌에 런던 클럽들에게 모두 대승을 했다면서 토트넘을 5대0으로 꺾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아스널은 토트넘 원정 경기에서 승리만 하면 남은 본머스, 맨유, 에버턴전은 무난히 승리할 것을 자신합니다. 토트넘 원정 경기에서 패배를 하면 리그 우승을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혈투로 나설 것이 확실합니다. 아스널의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손흥민입니다. 영국 풋볼 런던은 토트넘과 아스널전의 북런던 더비 주인공은 손흥민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 득점이 없는 손흥민이 홈구장에서 부활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아스널이 가장 조심해야 하는 선수로 지목했습니다. 아스널의 리그 우승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토트넘 원정 경기에서 손흥민에게 일격을 당하고 침몰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